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 시장이 할로윈 공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9, 나스닥은 마이너스 2.76입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1.86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크게 내린 데에는 기술주들이 급락한 배경이 있겠죠. 기술주, 지금 전기차, 빅테크 할 것 없이 다 같이 내렸고요. 실적이 좋건 나쁘건 그냥 다 빼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막 집어 던지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1월달 정도 연말 랠리를 통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10월달에도 계속 갔단 말이죠. 네,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집어 던지는 모습, 여기다가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가 또 크게 질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좀 선 반영을 했다라고 친다라면 국내 증시가 일단 아침에 얻어맞고 시작은 하겠지만, 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면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회복해준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빅테크 실적 때문에 하락했다 이런 얘기인데, 빅테크 실적이 뭐가 실망일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 좋게 나와서 지금 시간에 의해서 좀 오르고 있죠.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에서는 떨어졌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일회성 비용들이 많아서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실적이 저도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 시장의 상황에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실적이 좋았을 때 이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PC 지표죠. 네, 이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2%대면은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부담될 거 없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별다른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률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것,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금리 인하의 어떤 가속화, 이런 것을 계속 원하다 보니까, 그죠? 계속되기 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이런 부분도 괜찮아요. 내일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실업률 지표 발표되는 거, 이거 4.1만 나와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부담될 건 없어 보이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네, 6% 하락합니다.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분기 실적 내놨지만 글쎄, 올해 4분기 매출 전망이 월간 예상에 못 미쳤다. 예상치 항상 문제예요. 자, 메타도 하락했다.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네, 내년도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엔비디아 및 AMD. 엔비디아는 4.7% 떨어졌어요. AMD는 3% 하락했습니다. AMD는 실적 실망감 했다고 하지만 실적이 얘도 올랐었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엔비디아는 4%나 하락을 해버립니다. 자, 마이크로 컴퓨터는 볼 거 없죠. 얘네들은 회계 의혹이니까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돼버렸다.
유가도 조금 올랐다. 약간 굉장히 좀 뭔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1월 달부터 우리나라 한 대 맞고 시작하나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11월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봐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도 사실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애플이 기대 이하 실적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일회성 세금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사실적으로 이거는 네, 실적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이나 또는 이제 뭐 판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회성 세금이 부과가 되면서 이게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고요. 자, 이걸 제외하게 되면 연간 기준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그 성과급 지급 때문에 실적이 감소했다. 근데 이거 제외하면 올라갔다. 물론 이것도 제외하면 안 되죠. 제외하지 않고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만 실제로 장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본다면 장사 잘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자, 올해 3000P는 물 건너갔다. 내년에는 가능하겠는가? 모르지. 이렇게 가면 모르는 거고, 또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면서 어떻게 휘저어 버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내년도 상단 포인트를 이제 내년도입니다. 내년 상단 예상 밴드를 3000이 겨우 되거나 못 넘거나 2800 뭐 이 정도 얕게 잡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실망감 더럽게 많이 나타나겠죠. 자, 지금 뭐 DB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도 망한다. 2100까지 잡고 있습니다. 2100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00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파탄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에 증권사에서 무슨 얘기했죠? 코스피 지수의 밴드를 3000포인트 이상으로, 하단 밴드를 2800 정도로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또 올라가면요, 밴드가 또 바뀝니다. 얘네들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일정 그 현재 주가 수준, 거기에 비해서 그냥 이런 전망을 네,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그런 전망치는 굳이 네, 들을 필요는 없겠죠. 네. 자, 지금 현재 트럼프냐 아니면 해리스냐 누구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스럽다. 네. 내년 시장의 주도주는 상반기는 제약바이오, 하반기는 반도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네. 왜냐? 늘 하는 네, 사이클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다른 것들이 조정받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이건 뭐 그냥 그럴싸하게 써놓은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종목들이 변동을 겪는다거나 주가가 약간의 어떤 흐름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가질 때,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늘어질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익 증가 속도가 늘어진다는 것은 성장성이 늘어진다는 겁니다. 올해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00%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 못 올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오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가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정말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요걸 가려놓고, 네, 성장성이 둔화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시장을 해석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다거나, 이것이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뭐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지 말고 네, 데이터만 보고 하는 겁니다. 실적이 작년보다 증가했어? 그러면 배당이 늘어나든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 저평가에서 올라가든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찬바람 불면 뭐 보험주를 사야 된다. 이거 옛말이죠. 금리 인하가 나오는 상황에서 찬바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 리스크의 배당이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 리스크요? 현대해상은 우리가 그동안 고배당주로 이렇게 쪽쪽쪽쪽 잘 빨아먹고 있다가 퇴하고 뱉어버렸죠. 왜? 이 보험주들은 금리 인하가 떨어지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은행주도 마찬가지여서 은행주하고 보험주하고 다 퇴하고 뱉어버린 그 종목들이긴 한데 현대해상이 그중에서 가장 불리하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얘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건데요. 그죠? 주가는 사실 이 금융주 섹터들은 크게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위로 크게 올라가도 안 되고 밑으로 크게 내려가도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금융주 sek터가 아래로 큰 폭으로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주도 담아야 됩니다. 배당률이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이고 은행이고 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배당 매력이 확 높아졌다. 그러면 그냥 주소 담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주가 수준에 맞춰서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하게 되면은 이거는 노다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동안 갖고 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종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보험주, 은행주 너무 높은 가격이 나왔다는 게 문제니까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지. 지금 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뭐 이런 거 해약 환급 준비금 뭐 이런 거 옛날에도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배당 가능성이 너무 줄어들어서 주가가 떨어져요. 이거 아니고요. 주가가 올라가서 배당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제 시장의 방향이 금리 인하로 넘어질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요 내용들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그 현대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험주, 은행주 이쪽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차도 계속 떨어지네요. 테슬라 2.9%, 루시드 5.96%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빅테크 실적 불안에 와르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와르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B2B 클라우드가 급성장했다. 잠잠해지는 AI 거품론. 근데 이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약간 그 정책적으로 저거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부담감을 좀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AI 성장의 급성장을 조금 그 뭐랄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AI 투자다. 아니 성장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데 이 AI에 대한 그런 그 성장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AI 투자를 확대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기술적 결함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B2B가 기업 대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고, 그 강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일정한 어떤 그 한쪽의 단면, 요걸 가지고서 막 내세우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AI 투자 확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있다. 실적은 계속 좋다는데,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 떨어져. 야, 그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요가 폭발해. 그래서 여기에 맞는 투자를 했어.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돈 벌려면 투자를 해야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증시가 어떤 상황을 보이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폭락할 것이다. 야, 미국도 폭락했으니까 니네는 더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신 것만큼 그렇게 큰 하락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동안 국내 증시를 눌러가지고 미국장으로 보낸 이 증권사들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 이 국내장에서 실망한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인 미국장에 넣어가지고 또다시 손실을 확장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더 큰 변동이 나타날지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미국 증시가 한 번에 죽진 않겠죠. 하지만 재미가 없다는 거,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 그 뭐 미국장이나 국장이나 똑같다라면 굳이 또 미국장을 갈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그 금투세 같은 부분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 어쩐다 그런 얘기 있지만 금투세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하는 거죠.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시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방향은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뭐 그건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기술주 쪽에 투매가 일어났다. 실적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투매가 일어나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이번 달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엔비디아 실적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들이 또 잠깐 반짝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또 변화가 네,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적이 좋아도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투매거든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형태고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다른 종목들은 오늘은 더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자, 인텔 매출 전망 상향을 했다. 시간에 의해서 급등했다. 매출 전망을 상향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요 또? 네. 요거는 또 다른 의미로 될 수가 있는 건가? 자, 바로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고. 지금 너무 이 미국장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좋아도 떨어지면 할 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차익 매도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내용이죠.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워낙 지랄 맞아가지고요. 네. 지랄 맞아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뭐 퍼렇게 질렸다. 뭐 할로윈 공포다. 이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시장 예상치보다 다 괜찮았지만 세부 지표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애플, 아마존 전부 다 괜찮고 인텔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네, 내일 주말장 미국은 이제 내일이 11월이죠. 지금 11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네, 11월 달부터 오르는 것은 미국은 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네. 4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 네, 그래서 인텔이 올라가는 모습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지표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다음 주 대선이 가장 큰 문제점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FOMC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이런 움직임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 내용들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돼도 이게 당장 결정되지 않습니다. 며칠 잘하면 이제 한 3, 4일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적어도 그래도 우리처럼 이제 그냥 저녁에 투표해가지고 아침에 당선 결정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돼서 FOMC 끝날 때까지는 네,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 한 6일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7일 정도까지는 네, 그럴 수 있겠다. 7일이면은 겨울 아닙니까? 입동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분위기는 네, 일단은 아침에는 좀 밀려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빠르게 반등해주는지 그 여부 지켜보고요.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시장을 지탱해 줄 것인지 그 여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군들은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빌미 삼아서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불확실성 큰 놈, 제일 큰 놈이 이제 다음 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봅니다. 연말 랠리로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네, 모두들 기운
내시고 안전벨트 꽉 붙잡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대감 가지시고요.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주말장은 하락해서 출발하면 상승해서 마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자, 오늘 장세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